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은 독버섯과 같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내일 광주를 방문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복지시설로 확산됐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가 더 심해질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끼와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재기발랄한 무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 당시 철거 작업을 지시한 다원 ENC 현장 소장이 구속됐고 굴착기 운전사와 한솔기업 현장 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구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감염이 결국 다른 복지시설로 확산됐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는데요.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세가 더 심해질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 아동복지시설 자립생활관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번졌습니다. 동구 아동복지시설 직원 광주 3,063번째 확진자의 지인인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광주 남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전수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102명의 이용자와 직원이 있는 이 아동양육시설에서는 현재까지 3명의 10대 입소자와 1명의 20대 사회복지사 등 4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또 광주 동구 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살던 20대 1명도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광주 아동복지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격리 중인 분이 유증상으로 검사 후 추가 확진되어 지표 환자 포함 총 8분이 확진되셨습니다. 교육계 코로나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한 중학교에선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69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추가 감염은 없었지만 학교 측은 오는 20일까지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대학교 교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20여 명이 밀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타 지역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지역 내 감염이 계속되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사적 모임을 통해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비해 사적 모임 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지역에서 연소의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역 승하차장.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도착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립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저마다 큰 가방을 든 차림새. 타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입니다. 약간 수도권이랑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코로나도 그나마 이제 좀 청정적이라 들어가지고 걱정되진 않으세요, 코로나?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름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전남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 부모님 댁을 방문한 인천 확진자로부터 가족 2명이 감염됐고 이 확진자와 가족 모임을 한 지인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모임을 통해 광양과 곡성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감염되는 등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타 지역 가족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20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 한 달간 확진자 수는 123명.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의 감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수도권에 맞춰 거리 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게 참아야, 고통을 참아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지. 선생님, 그래 않고는 해결이 안 나와.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자정 이후 유흥시설은 영업금지,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위에 밤잠 설치진 않으셨나요?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도와 목포, 순천과 여수에서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 체감온도상으로는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면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열기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태고요. 대기는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언제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60mm가량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하늘 현재 구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은 독버섯과 같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도구로 대선 후보로까지 성장했지만 대통령감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야권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윤 전 총장을 독버섯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독버섯을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독버섯은 주변에 다 이 식물들을 못 자라게 하겠죠. 네. 그래서 독버섯 후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0점이었다는 평가에 이어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80석을 줬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네 하는 그 정치에 대한 책임감, 신뢰상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 보궐선거도 참패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있죠.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개혁적 후보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고 자신과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후보와의 대담 내용은 오는 일요일 윤군수의 시사분석 시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윤 전 총장은 내일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5.18 유가족들과 차담회를 갖기로 했고 오후에는 옛 전남도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민생 탐방을 시작한 윤 전 총장은 이번 광주 방문에서 광주와 호남 5.18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멘트를 가득 실은 레미콘 트럭이 교차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넘어진 트럭은 차량 6대를 덮쳤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치우느라 일대가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의 한 교차로. 언덕길을 내려오던 11톤 레미콘 트럭이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한쪽 바퀴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덮칩니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 5대를 더 밀어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저는 여기 3차선 맨 앞에 있어가지고 안 다쳤거든요. 저 한 번만 더 뒤로 갔으면 죽었어요.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 61살 A씨가 골절상을 입었고 택시 운전사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우회전을 해갖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세대는 폐차해야 되겠던데. 기사분 빼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사고 차량은 시멘트를 가득 싣고 공사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교차로는 경사가 있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우회전 차선은 속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미콘 차량의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차량을 들어올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일대는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당시 철거 작업을 지시했던 다원 ENC 현장 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철거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다원 ENC 소속 50살 김모 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또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백솔기업 대표 굴착기 운전사와 한솔기업 현장 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떤 내용 논의하셨어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금융 사기를 벌인 조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28살 A씨와 29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전화금융 사기단 관리책과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7천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교육단체가 사립학교의 유령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의 한 사립학교가 유령 직원을 채용해 10년 동안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금 환수와 행정처분,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도 행정실 직원이 이사장의 운전을 하는 등 8가지 부패 사례를 나열하며 족벌 사학에 폐해가 없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끼와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재기발랄한 무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의 미래를 조망해보고 유망주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무대라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의 군중을 배경으로 열정적인 춤사위를 펼치는 무용수들. 광주에서 싹튼 민주의 씨앗이 미얀마를 넘어서 아시아 곳곳으로 퍼지길 바라는 조선대 무용단의 공연입니다.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발레 등이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서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대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며 무용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대학들의 예술협력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올해는 조선대와 전남대, 호남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해서 청년 예술가들의 감각과 끼,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무대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무용, 연극 등 무대에 올려지는 다양한 장르 공연은 학교에서는 부족한 관객과의 소통의 장은 물론 미래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체험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 유망주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예술대학 재학생들에게 창작의 장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 지역 문화를 이끌 젊고 패기발랄한 청년 예술가들의 무대는 이번 주말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확정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공원 1지구 진입도로가 공원시설인지 비공원시설인지를 다시 판단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원 녹지과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 1지구에 대한 사업조정협의회를 진행해 후분양 방식과 분양가를 1,87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을 담아 즉석식품과 위생용품 등 17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박스, 사랑꾸러미 1000상자를 전남도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요즘 집중호우 피해까지 더해져 지역민들의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한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소미산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시의회가 시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완전 복구가 아닌 부분 복구인 탓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불가피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가 밝힌 불법 행위의 내용은 당초 허가된 폭 3m의 작업로를 6에서 10m 폭으로 개설했고 1.7헥타르가량의 산림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부의 지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관련 부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사위가 활동을 마치면서 요구한 조치는 완전 복구와 부분 복구 두 가지 아니었고 이 가운데 여수시는 산림 경영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6억여 원의 복구 비용으로 석 달 동안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고 시의회와 시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훼손지는 정리가 됐지만 최근 내린 비에 절개지 두 곳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 3m의 작업로를 남겨둔 채 양옆으로 50cm가량 흙을 쌓아 올렸고 손가락 굵기의 어린 편백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졌습니다. 준공 이후에 다시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복토를 더하더라도 더 큰 나무를 심어 복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가 예견되는 이런 녹생토 부분, 이런 슬라이딩이 나는 부분들은 이 장마 기간 이후에라도 보강해서 안전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도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견실한 복구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복구가 아닌 탓에 원상 회복은 안 됐지만 당초 허가된 동백숲 조성 사업은 앞으로 여수시가 챙겨야 할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1년여에 걸친 소미산 불법 훼손 논란은 천혜의 경관을 갖춘 해양 관광도시 여수시에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남구 진월 복합운동장이 착공됐습니다. 진월 국제 테니스장과 진월제 주변에 들어서는 이 진월 복합운동장은 총 사업비 86억 원을 들여 축구장과 풋살장 등을 갖추고 오는 12월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토지 보상과 예산 문제로 10년째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대미술의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메타 가든전이 오는 10월 말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특별 기획된 이번 메타 가든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품과 디지털 영상 설치 작품이 선보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미술에 어떻게 응용돼 융복합 예술로 탄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을 자문할 호남 백년살림 민심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전 의원은 대선은 광주 호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은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확정한 데 비해 광주시는 청구서가 빈약해 5천억 원 수준의 한전공대를 유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웅대한 경제발전 비전을 마련해 호남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광주 전남 전 현직 교수들이 7대 핵심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수 400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지지 광주 전남 교수 정책기획단은 지역 문화 보존과 글로벌 민주평화 허브도시 구축 등 지난 7개월간 연구한 7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정책 방향은 향후 세미나와 연구 토론회를 거쳐 구체화한 뒤 이재명 후보 측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추락사고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달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시설과 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현저히 미흡했을 경우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더위에 밤잠 설치진 않으셨나요? 이번 주 들어 계속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도와 목포, 또 순천과 여수에서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상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언제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이 소나기의 특성상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일부 전남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하늘에는 구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어제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 나주와 화순에서도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6도 안팎으로 열대야 나타난 가운데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곡성에서도 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